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쿠데타에 대한 영화, 서울의 봄 명대사죠. 오늘은 과거에 있던 쿠데타와 이에 따른 경제 시나리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884년 조선은 청나라의 간섭 아래에 있었습니다. 국내 정치 역시 구습과 파벌 싸움으로 꽉 막혀 있었죠. 이때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은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면 조선은 망한다. 이런 위기감 속에서 단기 속도전 개혁을 꿈꾼 급진 개화파였죠. 그들이 내세운 개혁안은 당시로선 놀라운 수준이었는데요. 바로 신분제 폐지, 근대적 내각제 도입, 예산을 통일하는 재정의 일원화, 근대산업 육성, 외세 간섭 축소였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역사에 남을 쿠데타, 갑신정변을 1884년 오늘인 12월 4일 일으킵니다. 하지만 청군의 빠른 개입으로 이 정변은 불과 3일 만에 실패하고 말죠. 그리고 조선은 이후 청의 영향력에 더 깊이 갇히게 됩니다. 근데 만약 갑신정변이 성공했다면 조선 경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역사적 문서와 당시 개혁안, 그리고 메이지 일본, 청 말기 신정, 러시아 개혁 등 주변국 사례를 기준으로 재구성해보면 꽤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들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설은 조선판 메이지 유신의 가속화인데요. 김옥균과 개화파가 추진하려던 정책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매우 유사했죠. 정변이 성공했다면 조선도 동아시아의 빠른 근대화 경쟁에 즉시 뛰어드는 구조가 됩니다. 관료제 개편은 행정 효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근대식 세금제도 도입은 국가재정 확보에 도움이 되죠. 근대식 군대 개편은 정치적 안정 기반이 확보됩니다. 즉, 국가의 필수 시스템이 10년에서 20년 정도 앞당겨졌을 가능성이 크죠. 다음 시나리오는 무역 개방과 산업 자본의 조기 등장입니다. 개화파는 조선이 스스로 시장을 열고 외국 자본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만약 정변이 성공했다면 인천, 부산 중심의 항구 도시 성장이 가속화됐을 거고 철도, 전신, 전력 인프라가 조기 도입됐을 겁니다. 국가 주도로 공장과 기계를 들여오는 초기 공업화가 착수됐겠죠. 즉, 조선은 1890년대가 아닌 1880년대부터 산업화를 시작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는 일본이 조선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워지는 결과로 이어졌겠죠. 다음 시나리오는 지주와 양반 중심 구조의 붕괴로 생산성이 급상승됐을 겁니다. 갑신정변의 핵심 안건 중 하나가 바로 조세 일원화와 신분제 폐지였는데요. 이게 성공했다면 지주층의 특권이 약화되고 농민의 법적 권리가 확대됐을 겁니다. 국가가 직접 세금을 거두는 구조가 확립되며 농업 생산량이 증가되고 농촌 경제는 활성화가 됐을 겁니다. 근대 국가로 가는 문을 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가 세금을 안정적으로 걷는가인데 이게 1880년대에 이미 완성될 가능성이 있었죠. 다음은 청과 일본 사이에서의 균형 외교 가능성인데요. 갑신정변이 성공했다는 건 곧 청의 개입을 밀어냈다는 뜻이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조선은 일본과 청 사이에서 주체적으로 교섭할 수 있었을 것이고 러시아, 영국, 미국과의 경제 조약도 조기 확대됐을 겁니다. 외세 종속 구조도 완화됐을 텐데요. 이런 구조는 국가가 외교적으로 덜 흔들렸을 것이고 이는 경제 안정에도 엄청난 영향을 줬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일본 식민지성 축소인데요. 이것이 가장 큰 변화였을 겁니다. 정변이 성공해 조선이 근대화를 10년에서 20년 앞당겼다면 산업 기반이 약소국 수준 이상으로 성장했을 것이고 이는 군대 근대화로 국가 방어 능력이 확보됐을 겁니다. 국제사회에서 점령하기 쉬운 나라 이미지를 탈출해 당연히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는 과정이 훨씬 복잡해졌을 가능성이 크죠. 아예 불가능했다고까지 말할 순 없지만 아마 역사의 흐름은 크게 달라졌을 겁니다. 정리하면 갑신정변이 성공했다면 조선은 단순히 정치가 아니라 경제구조 자체가 20년 앞서 근대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을 텐데요. 산업화의 조기 시작, 안정된 국가 재정,
외교적 자주성 강화, 동아시아 경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위치였겠죠. 역사는 이미 지나갔지만 가끔 이런 만약을 떠올려 보는 건 현재 경제와 미래 전략을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작년 11월 3일엔 우리나라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됐었죠. 미래의 이날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기억할까요? 지금까지 당신이 어쩌다 마주친 경제 이야기, 어쩌다 경제 이하늘이었습니다.